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없다는 게 아쉬운데, 거래량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밤 파월의 발언이 있는데 현재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내내 관망 중입니다. 바로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발언을 듣고 결정하려 하고 있죠. 오늘 미국 증시를 상승시킨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국이 195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막대한 부양책 발표는 당연히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중국이 봉쇄 정책을 풀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미국을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스럽게 하려다 자기네도 고통스러워 죽겠으니 말이죠. 중국이 부양책 발표를 한 이유는 중국 경기가 6월부터 회복을 보이던 중 어떠한 암초를 만나 회복이 흔들리고 있다며 중국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타이밍에 추가 부양책을 실시해 경제 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중국이든 미국이든 경제가 무너지면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미국 역시 강한 긴축을 내년까지 유지하더라도 경제가 어떠한 타격이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양책 발표와 함께 독일의 2분기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미친 에너지 폭등에도 선방하며 전분기와 비교해 0.1%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가스 위기가 전개되면서 독일은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완만하게 지나가는 경기 침체로 보입니다. 즉 경제 둔화 혹은 완만한 경기 침체로 이번 위기를 넘기기만 해도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일 GDP에서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래량이 적었던 이유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의 발언을 듣고 매수할지 더 지켜볼지 매도할지 결정하려는 투자자가 많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이 발언합니다. 행복한 금요일 밤에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저 역시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만 실시간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과거 잭슨홀 회의 후 발언을 하고 나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먼저 2010년에는 더블딥 등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버냉키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언급한 후 1.65% 상승 마감했습니다. 2011년에는 유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2.49% 급등하며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2012년은 큰 악재 없이 모든 것을 좋게 보던 한 해였습니다. 0.69% 상승했죠. 2013년에는 연준의 성급한 양적 완화 축소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 없이 0.31% 상승했고, 2014년은 큰 이슈 없이 0.22% 하락했죠. 그리고 2015년은 연준 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고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0.69% 하락 마감했습니다. 2016년에는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다만 완만한 금리 인상 속도를 언급하며 저게 생각보다는이 또 나타나며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2017년에는 트럼프가 추진했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옐런 연준 의장이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파월 등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주며 0.3% 하락했죠. 2019년에는 큰 이슈가 없었지만 다른 악재, 트럼프의 미중 갈등 트윗으로 하락했고, 2020년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유연한 형태의 평균 인플레이션 타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 선반영과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며 일시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지금 돌아보니 일시적 주장은 실수였지만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주며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작년 저 발언을 보니 연준 의장도 예측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을 감히 우리가 예측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파월 의장, 과연 올해는 어떤 발언을 할까요? 매파적으로 내년 금리 인하 없이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씩 줄일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매둘기파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시나리오는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연준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올해 말 금리를 3.75에서 4%까지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며, 기존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더욱 지속적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게
더 오래 갈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더 오래 갈 것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 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하커 총재는 올해 말까지 3.4%를 웃도는 수준으로 가고 그 이후 당분간 그 지점에 유지하며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틱 총재는 강력한 고용과 물가 지표가 나오면 9월에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적인 신호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너무 이르다고 경계했죠. 보스틱 총재도 투자자들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50bp, 75bp를 정하지 못했다고 발언했죠. 보스틱 총재도 연준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뒤집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금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실제로 거기에 머물며 유지하면서 지켜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준 위원들의 공통된 발언을 보면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최소 3.4%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려두고 나서 그리고 내년에 그 금리를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는 거죠. 즉 올해까지 3.4%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년엔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현재 연준의 경제를 지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서 중국의 부양책을 보셨다시피 미국 역시 계획대로 가지 않고 만약 경제가 연준의 계획보다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는 금리를 미리 올려놓았던 연준이 언제든 다시 제로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양적 완화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가장 중요한 이평선 중 하나인 빨간색의 200일 이평선에서 결국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차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지지선은 어디일까요? 먼저 연두색의 100일 이평선 4090 부근과 파란색 50일 이평선 3970 부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두색 100일 이평선 부근에서 실제로 121선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5일 동안 분할 매수 웅줍을 진행했죠. 실제로 차트를 보면 121선에서 지지받고 어제 잠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늘 밤 파월의 발언을 듣고 다시 크게 하락할 수 있지만 말이죠. 추가적으로 아래 차트를 보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입니다. 즉 신용 증거금, 마진 부채를 나타내는데 이게 역사적인 과매도 구간을 지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증시가 결국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98년 이후 마진 부채가 과매도 구간을 기록한 적이 총 8번이 있었는데 이 중 88%의 비율로 무려 20%의 평균 수익을 1년 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숏에 베팅하고 있다고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역시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7월 SQQQ가 순매수 1위에 들어선 것처럼 말이죠. 추가적으로 빨간 원 구간, 즉 웅덩이 구간을 보면 대략적으로 3년 정도마다 생각보다 깊은 웅덩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료들을 보며 저럴 때 줍줍해야 성공한다는 이론을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 빨간 원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일단 도망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이 비관론 가득한 시장이 몇 년 뒤에 바라보면 웅덩이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약 9개월 동안 하락장에 진입해 있고 이는 이미 꽤 버틸 만큼 버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넘는 자료만 보더라도 하락장 뒤엔 항상 강세장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상승장은 찾아올 것이고 주식시장은 반복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반복되죠.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소중한 세월을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코스톨라니의 가장 유명한 명언은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명언이죠. 좋은 주식을 사고 10년 동안 가만히 두면 되는데 매수와 매도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보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역시 시간을 포트폴리오의 자연스러운 친구로 만들어라 라고 조언합니다. 즉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시간이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 소중한 세월 중 어느 정도를 활용할 계획인가요? 전 평생 좋은 자산에만 계속 투자할 겁니다. 조금씩 모든 것은 변동될 수 있지만 평생 좋은 자산에만 투자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주식 등 좋은 자산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결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결국 상승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월을 지나보내며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갑시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QLD는 121선 3차 매수 타이밍이었고 어제까지 5일차 매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121선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오늘 파월 발언 이후 하락하며 61선에 닿으면 다음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은 S&P 500 두 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이번 조정 전 현금 비중을 늘렸었고 줍줍하고 계신 분들은 3차 매수 타이밍 4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을 겁니다. 오늘까지 줍줍하면 5일차 매수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 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도 SSO와 마찬가지로 4일차 매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줍줍하면 5일차 분할 매수가 끝납니다. 아무리 지금 비관론이 넘쳐나도 과거 리먼 브러더스 때의 주가로는 가지 않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안전마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구간까지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찰리 먼거는 말합니다. 완벽한 오질 구간이 오기까지 단기적인 많은 웅줍 구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오질 구간은 옵니다. 그때까지 함께 걷고 함께 버팁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